감기, 독감, 코로나 항상 바뀌면서 우리 몸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 침투하게 됩니다. 열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내 몸에서 엄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기를 정확히 겨냥하는 백신을 개발해요, 안 해요? 백신도 개발 안 합니다. 왜? 늘 바뀌니까. 그러니 약을 먹어서 낫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증상이 잠시 멈춘 거예요. 면할 면에 역병역을 써서 전염병을 면한다는 뜻에서 면역의 뜻이 왔습니다. 우리 몸은 후천 면역, 고급 면역에 의해서 새로운 걸 늘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내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면역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면역세포 힘 어떻게 키울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은경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네, 감기, 독감, 또 겨울철에 독감도 예방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또 코로나도 한동안 우리가 모두 겪었었죠.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있고요. 또 면역력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 걸린 아이들 요즘 참 많죠. 또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많이 걸리는 루푸스, 전신성, 홍방성 낭창,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몸의 면역의 질서가 깨진 데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꾸준히 환자들이 늘고 있죠. 각종 암 환자들, 암들이 또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기전들은 조금 다르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이런 병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근본적으로 면역의 좀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고 내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면역 기관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면역의 스위치가 확 켜지는 몸이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건강 법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요? 네,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의 건강 법칙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데 보통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워낙에 약도 많이 먹게 되고 환자도 너무 많고 또 요즘은 20대 젊은 치매, 젊은 당뇨, 소아당뇨, 젊은 암센터가 따로 생길 정도로 또 빠른 치매, 알츠하이머가 와서 영치하이머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결코 사람의 몸이 굉장히 허술하게 병에 걸리고 쉽게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지는 그렇게 허약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실에서부터 세포를 배양하면서부터 또 이제 동물을 또 공부했으니까 수의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암센터 이후에 약 한 17년 정도 건강을 주제로 한 스터디를 통해서 결코 사람은 쉽게 병 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면역의 뜻,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요인들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3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면할 면에 역병역을 써서 전염병을 면한다는 뜻에서 면역의 뜻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죽었었죠. 스페인 독감이다, 장티푸스다, 홍역이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사망을 해서 이 어원이 온 것 같은데요. 사실상 면역의 뜻은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모든 구조나 과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그냥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 쉽게 병에 걸리는 허약한 몸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람이 방어를 하느냐, 이 3가지
크게는 세 가지 외부 요인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진균, 곰팡이가 있습니다. 세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세균 박멸하는 약을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 항생제가 바로 세균을 박멸하는 거고,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은 항바이러스제 합니다. 이 항자만 다시 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곰팡이, 진균을 없애는 것은 항진균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세균은 자체적으로 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증식이 가능한데, 바이러스는요, 얘는 조금 기생충 같은 애예요. 혼자서는 절대 증식하지 못하고 세균에 붙어서, 또 사람 몸에 붙어서, 또는 동물 몸속에 침투해서 그쪽에서 영양분을 가져와야만 스스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오히려 훨씬 더 세균에 비해서 혼자 살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완벽하지 못하다, 좀 허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원리는 이 세균의 세포막, 핵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데서 기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들어본 페니실린, 스트립토마이신 이런 게 있고요. 바이러스를 증식 억제하는 게 항바이러스제인데, 백신은 그러면 뭘까요? 백신은 약일까요? 자, 백신은 약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방어하는 그 경험을 쌓아주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몸속에 집어넣는 바이러스 조각입니다. 실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내 몸이 기억 면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항체를 만드는 힘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자체보다 백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 그걸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내 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감기, 독감, 코로나 다 뭔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감기는 굉장히 많은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약 200여 종이 항상 바뀌면서 우리 몸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 침투하게 됩니다. 기가 감소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내 몸이 튼튼하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뭐 스트레스 좀 받고 힘든 일 좀 하고 이러면 또 감기가 쑥 오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상재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우리 이곳에도, 공기 중에도, 책상에도 어디든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약이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기를 정확히 겨냥하는 백신을 개발해요, 안 해요? 백신도 개발 안 합니다. 왜? 늘 바뀌니까. 감기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콱 죽이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약을 드신다는 것은 감기로 인한 증상, 열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가래가 끓고 이 증상을 차단하는 약이지 바이러스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서 낫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증상이 잠시 멈춘 거예요. 낫는 것은 약의 힘일까요? 내 몸의 힘일까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기 약에 한 막 5알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감기에 약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네, 그냥 허브티 먹으라 그러고 과일 먹으라 그러고 뭐 채소,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네, 잠 잘 자고. 네, 왜냐면 그냥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몸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감기약을 이제 좀 먹는 거를 조금은 자제해 주시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감은 인플루엔자 A, B, C라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한 해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타입을 미리 초에 계획을 해서 그때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정확한 백신이 아닐
만인 바이러스가 그해 뭐 A형 백신을 맞았는데 B형이 돌기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도 더 근본적인 것은 백신 맞아서 예방하기보다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코비드라는 이런 원인균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 X라는 표현으로 늘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백신을 내가 막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마음보다는 내 몸에 무엇을 키우자?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곰팡이, 이것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질병의 내부 요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없고 뭐 곰팡이도 아닌데 우리는 참 많이 아파요. 네, 그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서도 충분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바쁠 때 편의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편의점 가서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 뭐 삼각김밥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괜찮은 음식으로 느껴지잖아요. 라면이나 뭐 그런 과자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드셔도 일단 포장돼서 유통하는 제품들에는요, 모두 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려 30에서 50가지, 때로는 100가지 이상 첨가물을 묻혀야만 이게 유통이 되고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나는 순간, 그냥 정말 자연에서 갓 수확한 또는 자연에서 일단은 벗어난 그런 모습, 가공된 순간 모든 음식에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걸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르신들 접대하고 뭐 임금님 밥상이라고 하는 뭐 10첩, 20첩, 30첩 반상, 굉장히 골고루 너무 좋은 밥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동시에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속에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흡수됐을 때 건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요, 인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또 오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사산물,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제가 세포를 배양하는 일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세포 배양할 때 세포가 50종 이상의 아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잘 먹어야만 배양이 잘 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세포도 먹고 싸고 하거든요. 그 실험실 안에서 그 조그만한 플레이트, 그 플라스크 안에서 먹고 싸고를 하는데, 세포도 먹고 싸는 그 대사산물이 나올 때 지시약이 원래 핑크색인데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세포 배양액을 갈아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다른 실험 하다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포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산다, 죽는다? 100% 죽습니다. 네, 세포는 대처할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뭐 첨가물 안 넣어도 자기가 만들어낸 대사산물로 인해서 스스로 죽게 된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먹잖아요. 먹기만 하고 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일 나죠. 우리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대변, 소변, 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설하지 않으면 사람도 큰일 날 겁니다. 예. 자, 이와 같이 늘 우리 몸에서는 뭔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잘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찌꺼기들로 인해서 무엇이 많이 생기냐? 여러 독소들이 발생합니다. 그 찌꺼기 독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 독소 들어보셨나요? 네, 당분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당독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한국인들은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밥, 빵, 면, 떡. 이 밥, 빵, 면, 떡을 초과해서 먹을 경우에는 남은 당분과 우리 몸속에 떠다니는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당독소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 불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독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당독소는요,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 치매, 암, 알츠하이머, 뭐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리를 또 잘못해서 먹을 경우에도요, 당독소가 증가하는 요리법도 있습니다. 요리를 너무 굽고 너무 튀기고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고 이럴 때 또 당독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고기 같은 거 삶은 것보다 구워서 먹을 때 훨씬 더 당독소가 많이 증가합니다. 자, 또 발생하는 독소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예요? 네,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서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숨만 쉬어도 우리 이산화탄소로도 나가지만 나머지 2%는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뭐 글루타치온이다, SOD다 뭐 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원래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겠죠? 자, 언제 많이 생기냐? 과식할 때, 과음할 때, 과한 운동을 할 때. 자, 운동선수들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넘게 운동하잖아요?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내가 먹어서든 몸을 움직여서든 산소 소모량이 많은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뭐 튀긴 음식 먹을 때 몸에서 계속 해독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독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활성산소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포막 또 DNA를 공격해서 아까 당독소와 같은 다양한 독소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입한 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절제하지 못하고 좀 나쁜 음식을 먹고 이럴 경우에도 몸 속에서 충분히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독소라고 썼어요? 소화불량 독소. 소화불량이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할까? 오늘 좀 소화 안 됐네. 좀 뭐 트림 좀 하고 방귀 좀 끼고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소화제 또 먹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소화라는 책을 쓸 정도로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다 뭐가 된다? 독소가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를 다 만나서 포도당으로 바뀌면,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 쓰면 우리 몸에 문제가 없는데요.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경우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끔 가스 차는 경우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발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발효를 하든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하든 가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백질이 다 소화가 안 되면, 한마디로 고기를 엄청 과식한 날, 그런 날 있죠? 그럴 때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고기 많이 드신 날, 다음 날 화장실 갔을 때 변의 냄새가 바뀌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부패됐다는 뜻입니다. 지방이 또 완전히 소화가 안 되면 산패가 됩니다. 산패된 지방을 뭐 과산화 지질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합니다. 자, 그럼 내 몸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생한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독소를 가만히 둘까요? 없애려고 할까요? 없애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우리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세포 예를 들었는데, 세포는 그냥 그 자체로 세포 밥의 상태가 독소 차면 그냥 끽 죽어버리고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데, 우리는 세포 수준이 아니라 조직으로, 기관으로, 또 11개의 온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독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 뭐 염증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염증은 원래는 좋은 겁니다. 예, 이게 있어야만, 자,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외부 물질, 내부 물질,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전반적인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기 염증 생겼다 하면은 5대 증상이 있는데, 열이 나죠? 발열, 또 아파요, 통증이 있고, 발적, 빨갛게 붓습니다. 부종, 그쪽에 이제 수분이 차서 붓게 되고 그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5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면역의 결과 염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불꽃염 증세증을 써서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 몸에 없다면 독소는 남아있겠죠? 이 독소가 혈액을 다 타고 뇌로 들어가고 심장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작은 염증 반응이 있다가 그 독소가 사라지고
제거가 돼버리면은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만성염증이야. 만성염증. 늘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독소는 식사 한두 번 해서 우리 몸이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늘 독소가 발생하는 생활 습관, 늘 독소가 많은 음식, 늘 독소를 내보내지 못하는 몸이 됐을 때 그때 심각한 만성염증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게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암 많이 걱정하시나요? 암에 걸릴까봐? 사실 누구나 두려운 질병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암은요, 첫날부터 뭐 좀 잘못했다고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암이 된다라고 들어보셨죠? 네, 약 10년에서 20년, 세포수도 10억 개가 모였을 때, 그럴 때 암 진단이 되는데 약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이 크기가 됐을 때 1기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미세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관 수준, 조직 수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미세염증들이 오랫동안 만성염증으로 됐을 때 혹이 되고 또 이 혹이 양성에서 이제 악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증은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면서 내가 너무 방치하면 암으로 되는 또 다른 양면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들을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의 면역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예요. 자, 내 몸 면역 기관 크게 피부도 면역 기관이고요. 몸 속을 싸고 있는 피부로 할 수 있는 점막, 그리고 면역 세포가 있고 여러 면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외부 면역 체계, 내부 면역 체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게 코에 코털이 다 있어요. 그죠? 이 코털도 왜 있느냐? 네, 얘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서도 땀도 나오고 또 가끔 지방도 조금 나오죠? 아침에서 일어나면 지방이 이렇게 싹 덮여 있죠? 이런 땀샘, 그리고 우리 몸의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피부 전체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하나의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 피부 장벽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피부 장벽이 약하면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오고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어느 정도 잘 지켜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크게 이렇게 호흡기계, 소화기계, 또 혈액소계, 또 온몸이 다 우리를 방어해주는 외부 면역체계, 크게 지켜주는 면역체계를 할 수 있고요. 자, 좀 더 세밀하게 지켜주는 이제 내부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크게 이야기하면 면역세포 하면 이제 백혈구라고 알고 계시죠? 백혈구는 하얀 피, 빨간 피는 뭐라 그러죠?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는 이렇게 결이 고울 때, 피부결이 좋을 때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결,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만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점막 건강입니다. 점막. 사실상 대부분의 병은 점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깥을 싸고 있는 게 피부, 몸속을 싸고 있는 피부가 점막이에요. 우리 입만 딱 열어도 이 얼굴 피부와 이 구강 피부가 다 다르죠? 자, 이렇게 점막도 이 여성 보면 피부가 매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화기 점막, 위 점막, 뭐 장 점막 다 안쪽이 점막으로 쌓여 있는데 점막도 역시 울퉁불퉁한 것보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홍색의 점막이 건강한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혹들이 발견될 수 있는 점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점막이 바로 숨만 쉬어도 이 코도 이 코 안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우리는 늘 외부 물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에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최전방이 바로 점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염 있는 분 계세요? 위염? 나 다 있다. 한국인 다 있다. 네. 역류성 식도염도 있죠. 그리고 뭐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 기관지 점막이 또 약해지니까 콜록콜록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염, 위궤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생식기 쪽 점막에서 일어난 자가면역 질환, 벨체트병 모두 다 점막 질병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면역세포, 백혈구라고 하는 거죠. 백혈구는 크게 림프구, 단핵구, 가립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조혈 줄기세포에서 림프 전구세포와 골수구 전구세포가 나오는데, 자, 아까 림프구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NK세포 아시죠? 네. NK세포 뭐 해결해요? 암세포 해결한다고 해서 NK세포 뭐 주사 맞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NK세포 활성 검사도 하고 이러는 게 바로 림프구라는 세포입니다. 그 중에 뭐 T세포, B세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하고 보면 뉴트로필이라는 호중구라고 수치가 여러분 나올 거예요. 백혈구 수치도 나오고, 네, 거기에 뉴트로필이라는 게 바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 호선구, 혐구가 과립이 들어있다고 해서 과립구. 자, 그 다음에 온몸에 여기저기 다 있는 게 단핵구인데 혹시 대식세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들이 바로 단핵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일단 내 몸에 있는 급하게 침투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좀 나중에 나오는 세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막 군인 불러요, 경찰 불러요? 경찰, 파출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인이 출동을 하고 또 특수 뭐 군인들 훈련받은 분들이 움직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상시적으로 호중구가 그리고 대식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도 일주일 있다가 항체가 생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후천 면역입니다. 이 후천 면역은 항체가 생기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단세포 생물, 단순한 동물들에는 없고 고등동물의 포유류 고등동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고급 면역입니다. 한마디로 그 세포에게 그 병원체에 맞는 특수 무기를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백혈구도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혈액 1리터당 10억 개가 있어요. 10억 개. NK세포는 우리 몸에 1억 개. 항체는 여러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내 몸의 면역력이 건강하다면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후천 면역, 고급 면역에 의해서 새로운 걸 늘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면역 주인공 주요한 세포들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호중구는 일단 뭔가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애들, 백혈구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중구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어딘가 염증, 계속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대식세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식세포는 그냥 먹어버려요. 먹는다, 식작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대식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균,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먹어버립니다. 또 먹고 자기 몸에다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서 그 다음 세포들, 림프구들이 또 다른 면역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줘요. 자, 그런데 이 대식세포는 바로 먹어버리는 애들이니까 우리 몸에 뇌까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몸이 정교한지. 자, 혈액엔 당연히 있겠죠. 백혈구들 혈액에는 있고. 자, 폐에 있는 대식세포가 뭐라고 써 있어요? 폐포 대식세포. 폐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또 복강에 있는 대식세포는 복강 대식세포. 간에도 있어요. 간에는 쿠퍼세포. 얘는 조금 들어보셨죠? 쿠퍼세포. 자, 뇌에는 소교세포. 또 신경에 있는 수지장세포. 그러니 온몸에, 우리 온몸의 뇌까지도 정말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주둔해서 어떻게든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열심히 나를 지켜주고 있죠? 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기도 진짜 많이 만들어요. 대식세포가 무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리소좀이라는 세포기관이고, 여러분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이토카인, 뭐 케모카인.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대포총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하는지, 예, 진짜 우리 몸은 대단합니다. 자, 또 NK세포 이제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우리 몸에 1억 개 이상 존재합니다.
또 얘도 무기를 만들어요. 퍼포린 구멍을 뚫고, 이 바이러스의 구멍을 뚫고, 암세포의 구멍을 뚫고 그랜자임 녹여버리는 효소를 분출합니다. 그래서 NK세포가 많을수록 우리 몸은 암세포로부터 크게 암이 증식하지 않는데, 요즘은 이제 NK세포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도다 해서 NK세포가 얼마나 잘 활동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또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세포들 하나하나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또 T세포, B세포를 자극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무기가 바로 뭘까요? 항체입니다. 항체. 네, 항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B형 간염 항체가 있다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바로 T세포가 신호를 줘서 B세포라는 림프구가 딱 만들어내는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이거는 그 바이러스에 맞게 딱 공격할 수 있는 특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내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죠? 기저질환 환자들은 뭐 백신 꼭 맞고 어떻게 그때 하세요. 또 많이 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기저질환 환자들이었잖아요. 뭐 이미 고혈압, 당뇨, 뭐 심각한 질병들이 있는 신장질환 있는 분들은 그만큼 몸이 늘 염증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면역력은 면역세포력이다.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면역력이 좋은 겁니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어떤 특별한 아주 비싼 보양식이나 비싼 뭔가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이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면역세포 힘 어떻게 키울까? 우리 몸의 면역기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포의 힘을 키워주기도 하고 또 세포를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면역기관은요, 골수. 그런데 골수, 뭐, 위 건강 챙기세요 이런 말은 있어도 골수 건강 챙기세요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가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뼈 속에서 골수가 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줄기세포가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혈소판도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큰 세포들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질 경우 우리는 질병에 이제 취약한 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림프 시스템, 림프계라고 합니다. 우리 림프 부었다, 편도 부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바로 편도, 또 비장, 흉선이 대표적인 림프절인데 그 외에도 이렇게 온몸에 동글동글한 거 50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지, 림프 마사지 또 알려주시는 분들은 뭐 귀 뒤, 뭐 목 주변, 겨드랑이 이런 데 꼭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자, 림프관은 또 우리 몸의 모세혈관보다는 두껍고 가장 얇은 정맥보다는 약간 얇은 림프관이 우리 몸에 또 이렇게 흐릅니다.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림프순환이에요. 림프순환은,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잖아요. 림프는 누가 펌프질 해줄까요? 림프는 펌프질 해주는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만 림프는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움직임을 좀 크게 하시고 걷는 것도 약간 과하게 걸으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림프절 순환에 좋은 겁니다. 이 림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림프가 손상이 되면 지방산이나 지용성 비타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림프가 막히면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암종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일단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돼서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림프 기관 중에 아까 제가 B세포, T세포, 림프구 말씀드렸는데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T세포가 바로 흉선이라는 사이머스라는 어원에서 따와서
T세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림프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고 또 성장, 성숙시키고 또 바이러스 세균들이 그쪽에 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뭐 하면 여기가 편도가 그래서 붓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엄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한다 이 말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외부 물질을 대항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운다는 뜻이에요. 아군끼리 싸우면 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에서 계속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림프는 또 다른 심장처럼 굉장히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면역력 이런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 하려면 잘 움직이고 또 잘 순환이 돼야 되니까 물도 하루 얼마씩? 2리터씩 잘 알고 계시네요. 네, 2리터씩 네, 물만 2리터라기보다는 여러분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도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도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면역 장기가 뭐예요? 장이에요, 장. 그냥 내보내는 그냥 우리 아침에 대변 잘 보면 장 튼튼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이 엄청난 면역기관입니다. 자,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9m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대단하죠. 네. 자, 그 중에서 이 소장에는요 파이어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장은 약 6m 정도 됩니다. 이 소장 안 내부 점막을 소장에 주름이 많이 있는데 그 주름을 피면 이렇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주둔해 있어요. 림프구들이 있고 여기서 Y자 같은 거 항체거든요. 항체들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자, 소장에 왜 림프구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을까요? 소장은 원래 뭐 하는 곳일까요?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아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자, 위에서는 막 소화를 시키고요, 버무리고요. 거기서 만들어낸 이제 소화 산물들을 흡수하는 장소가 소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 퓨어한 것만 늘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다가 그 안에 첨가물도 있고요. 먹다가 또 세균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가끔 상한 음식이 또 있기도 하고요. 세균 바이러스 늘 뭐 곰팡이는 그냥 어디에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소장에 바로 엄청난 면역 세포들이 그것들을 다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생기면 새로운 뭐 대항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항체를 만들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게 소장의 파이어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장이 있죠. 대장. 이 대장에는요 누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조 개가 더 많은 38조 개의 미생물이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내 몸속에. 그리고 이 미생물은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게 이 미생물이 다 다릅니다. 구성이 다 달라요. 어떤 음식 먹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컨디션인지 스트레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면역 세포들과 소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 미국의 마즈마니안 박사팀에서 이 장내 미생물이 T세포 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조절하는 T세포, 면역을 조절하는 T세포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 먹으면 내 몸의 소화 효소가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네, 장내 미생물이 또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우리가 비타민 이런 거 먹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비타민 K 같은 거, 비타민 B12 같은 거는 장내 미생물이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곧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공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도 잘 건강관리 해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면역 장기로 제가 뭘 넣었냐면 간입니다. 간. 네, 뭐 난데없이 간이 나왔다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법 하면서 면역 기관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했죠. 흡수한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각종 물질을 만드는 게 누굴까요? 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대식세포가 영어 막 복잡하게 돼 있는 리소좀도 있고 무기도 만들고 그랜자임, 퍼포린,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다양한 이 영어 이름들로 만들어진 애들이 뭐냐면 면역 단백질입니다. 면역 단백질. 이 면역 단백질이 무기예요, 무기.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간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 암 환자분들 또는 어떤 질병이 심각하게 걸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어떤 장기가 약해져 있어요? 간이 다 손상돼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 튼튼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길 때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파스테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모르는 사람 없어요. 파스테르 뭐 때문에? 우유 때문에. 파스테르는 뭘 주장했냐? 바로 어떤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다. 세균을 없애야 된다 해서 세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에 활동했던 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는 사람은 균이 증식하는 몸의 환경이 문제니까 균이 자라난 거 아니냐,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세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앙투안 베샴도 있습니다. 자, 세포가 튼튼하고 내부 환경이 튼튼하면 균이 와도 그 균은 잘 자라나지 않을 거다,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파리와 모기는 썩은 물에 찾아오지 고인 물을 썩게 만들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항생제다, 백신이다, 바이러스다, 심지어 항암제까지 다 세균설이 더 가까울까요? 내부 환경설이 가까울까요? 약을 드시면 몸의 환경이 좋아지나요? 그 부분만 증상만 잠깐 완화되나요? 증상만 잠깐 완화되죠. 경험해 보셨죠? 네, 당 떨어지려고 혈당약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 되잖아요. 혈압약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증상을 잠깐 완화시키지 몸의 환경을 바꿔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제약산업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세균설입니다. 하지만 내부 환경설과 세포, 몸 전체 환경, 그리고 몸의 세포가 건강하면 병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파스테르도 말년에는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세균 자체보다 몸 전체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진실된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몸 하나하나, 약 하나하나보다 몸 전체 환경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